지금 노량진 주변이 천지개벽 중인데 노량진 뉴타운뿐만 아니라 노량진 뉴타운 옆에 상도동은 또 그 지주택의 성지잖아. 상도동은 지주택이 잘 돼. 입지도 좋은데 거기가 지주택이 돼. 그치? 그래서 거기에 싹 같이 바뀐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노량진은.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상도 파크자인가? 옆에 자이 아파트 하나 있어. 가격이 생각보다 세진 않아. 17억? 18억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가격이 있으니까 앵커링이 되는 거지. 아, 옆에 있는 신축이 이 정도인데, 뭐, 노량진 많이 가겠나? 근데 그게 예식 차이도 많이 날 거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는 거가 중요한 거고, 2구역이 제일 먼저 입주하겠죠. 지금 진행으로 봐서는. 2구역 입장하고, 그 다음에 6구역, 8구역이 그 다음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 6구역, 8구역, 7구역이 입주하고, 그 다음에 4구역하고 5구역, 그 다음에 1, 3구역, 이렇게. 근데 이제 안고가 제일 마지막에 입주하는 거죠. 여기 보면 노량진 뉴타운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안고는 가운데 여기라는 거예요. 1구역, 3구역. 안고인데, 보시면 매끈하게 되어 있는 거 철거가 된 겁니다. 매끈하잖아요. 철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6구역하고 8구역이 매끈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2구역이 이제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2구역은 근데 이제 뭐 살라 그래도 길가에 붙어 있고 단지가 적어갖고 나오는 것도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6구역이나 8구역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구역, 그 다음에 5구역, 7구역인데, 이 4구역이 빠르지 않았는데, 얘네가 되게 속도가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성면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철거해야 되는 거고 집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5구역이 좀 더 빨랐는데 이제 4구역이 5구역을 따라잡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2구역 그다음에 6구역, 8구역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입주할 것 같은데 이제 4구역이 속도가 되게 빨라갖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안고는 나중에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건데 바로 옆에 파크자이라고 있어. 파크자이인데 이게 신축이라면 이건 16억 8천에 거래되고 17억에 거래됐잖아요. 17억에 거래됐고 내려가 보면 연식이 있는데 2016년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이제 2027년, 8년 그리고 30년 뭐 이상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류가 2028년에 30년 사이에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의 15년 차 이상 차이 나는 거고 단지도 작고 한데 여기가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이런 데 매끈한데 얘는 지주택이거든요.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끈한 게 지주택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클럽앤유가 삼곡택에 하나 있고요. 클럽앤유 여기 위에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이 일대가 싹 다 바뀌는 거죠. 이미 여기는 아파트고, 그죠? 그럼 아파트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재수학원이나 공무원학원 이런 거 이미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전히 공무원학원도 많고 하지만 재수학원도 있고 하지만 여기가 이래서 천지개벽을 할 거다라는 거죠. 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크자이를 생각하면 가격이 생각보다 17억, 18억? 뭐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마포라든지 성동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마포가 22억까지 부르거든요. 신축이 84가. 그러니까 여기도 그 정도가 안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이야기죠. 마레프는 입주한 지가 꽤 됐단 말이야. 마레프. 그죠? 그런 것처럼 얘네가 이제 2028년 30년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거의 연식이 이제 10년 차 가까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동시에 여러 개가 쫙 되고 그리고 여기는 다 하이엔드 브랜드예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대부분 다 짓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할 거다. 그리고 뭐 1구역이나 3구역 뭐 일부에서는 여기 한강도 보이고 할 거고. 그리고 여기 9호선 있죠. 그리고 여기 여의도는 그냥 진짜 넘어지면 코앞이죠. 그죠? 네. 넘어지면 코앞이고. 그다음에 여기 동쪽으로 가면 반포잖아요, 반포. 네. 그죠? 흑석뉴타운은 이게 사이즈가 이제 이만하죠.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훨씬 커져.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흑석뉴타운도 이제 나이가 좀 들잖아요, 얘들보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여기 이제 여의도는 진짜 코앞이고, 강남도 여기고, 가깝고, 그 다음에 이 타고 올라가면 용산 통과해가지고, 용산이 나중에 개발이 될 건데, 뭐 그 언젠지는 모르고, 빌라파리 업자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되고 나서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쭉 가보면 또 광화문도 가깝고,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동이나 마포에 비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처질 건 없잖아요. 성동하고 마포 솔직히 뭐 학원 가는 별로 없잖아요. 성동은 거의 없고, 마포는 이제 그 광흥창역인가? 대흥역 근처에 학원들이 쭉 생기고 있거든, 일부. 근데 이제 그 학원가는 빌라 팽팽한 지역에 이제 좀
그 길가에 빌라나 이제 건물들이 좀 많아야지 학원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성동구는 그런 환경이 좀 약하고 마포는 이제 그런 게 좀 되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많거든 길가에 요런데 길가라든지 아니면 여기 노변 상가라든지 그리고 여기 학원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재수학원이라든지 공무원 학원 이제 많은데 요런데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포를 못 넘어설 이유가 있나? 비슷하게까지 안 돼도 비슷하게까지는 가지 않을까? 마포는 여의도가 가깝대. 여기가 더 가까워. 여기 다리도 안 건너. 그냥 가면 돼. 그죠? 네, 그렇다라는 거죠. 입지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런 말 듣고 또 노량진을 막 사면 안 되고 노량진도 이제 노량진은 이슈는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 전체적으로 서울을 볼 때 서울 자체가 재개발하고 재건축으로 밖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핵심은 지금 나중에 얼마가 될지 계산해갖고 나중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니까 어느 정도 지금 주변 시세가 20억인데 총 들어가는 게 17억이니까 3억 먹겠네. 이게 이 정도 계산할 수 있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이전 장에 코로나 터지기 전 장에서는 그것만 알아도 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것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고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사비는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분양가는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니까 분담금 늘어나고 진행이 안 됐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주변 서울 외곽에도 14억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11억에 분양하던 거 14억에 분양하니까 한 채 분양하면 3억이 더 남는 거니까 사업성이 확 개선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주변에 신축이, 한 20억 하는데, 뭐, 이렇게 한 15억 들어가니까 일단 5억을 먹고, 안전마진 5억 먹고 시작하는 거네? 이렇게 계산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 공사비를 노량진은 다 300에서 400대에 계약했어. 오래됐구나. 그렇지. 지금 800인데. 뭐, 800은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2배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유값이 올라가지고, 암소값이 올랐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암소값이 너무 오르니까 송아지를 사가지고 암소값이 500인데 송아지를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사료값을 200을 넣어가지고 키우면 100만 원 남는구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사료값이 2배로 오른 거야. 사료값을 아까 그 송아지 200 사가지고 사료값 200 넣어야 되는데 사료값이 400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송아지를 600만 원 주고 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송아지를 사면 어떻게 돼요? 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암소값이 500에서 800이 되면 할만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얘 얘기는 뭐냐면 이 사료값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2배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공사비 오른 거를 분양가 상승으로 이제 상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소가 500이었는데 11억이었는데 이제 암소가 800이 돼서 14억이야.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송아지는 이 분양가가 14억이 된 걸로 공사비 상승을 퉁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송아지는 암소값이 800이 돼도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노량진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이슈는 400만 원대 공사비 계약이 돼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각 구역별로 분양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공사비가 오른 걸 상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세를 하고도 남아서 환급이 나오는지 또는 상세가 안 돼서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게 구역마다 내가 보기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노량진 가보면 전부 다 그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그냥 무조건 2억씩 더해가지고 올라갈 거다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데는 2억씩 올라가고 2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예 2억이 안 올라가고 옛날 가격으로 그대로 다 갈 수 있는 데도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거의 차이 없이. 이 차이 하나를 알아내면 그냥 2억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모르고 옛날처럼 주변 시세가 17억이니까요. 지금 다 들어가서 뭐 조합원 분양가에다 분담금 다음에 15억이니까 2억은 남잖아요. 이런 게 안전마진이고 꿀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본만 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 건축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걸 알아야 된다. 그런 걸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건축은 정형화돼 있어요. 딱딱딱 25평, 34평 가격 딱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변수가 별로 없어. 근데 재개발은 뚜껑부터 간평 500만 원부터 간평 50억까지 있잖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기에다가 또 구역마다 조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구역을 파면 팔수록 이제 진짜
막말로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일 때도 있고 예상치도 못한 돈이 나가는 데도 있다 이런 거지. 이래서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한 2달 겁나게 열심히 다닐 때 있었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돼. 그래 바로바로 딱 보면 바로바로 사고 싶었는데 막상 또 좀 더 들으면 또 종gen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꼬리에 한남동가 살려고 그랬는데 씨 노량진도 좋은가 그러니까 야씨 노량진 하다가 야 여기도 좋은 것 같은데 왜 부가연인가 이거 뭐 이러다 핑핑핑핑핑 하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의외의 곳을 샀죠. 그래서 피 10억 정도 주고 사야 될 걸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많이 잘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재밌습니다. 등기를 가져와라. 등기 등기 보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등기 안 쳤다고 계약서만 있다고. 나중에 강동원 내가 보여줄게. 카메라 끄고 보여줄게. 진짜 안 믿네. 네, 여러분 25년은 또 24년하고 다른 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상품별로 새로운 장이 펼쳐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강남을 넘어서 강남의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물이 조금씩 넘치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강남이 너무 올라서 그 맘상하셨던 분들은 이제 2025년에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겨울하고 봄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자산이 좀 더 커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